2025학년도 상위권 탑5 대학 논술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논술 경쟁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2025학년도에 상위권 탑5 학교들의 논술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미쳤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경쟁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경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보세요. 이걸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0.03대 1이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상승한 경쟁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대나 고대 올해 특히 더 그런데요. 고려대가 올해 대입 논술을 처음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원래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입까지도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경쟁률은 늘어났지만 이 중에서 허수도 같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허수는 그냥 연고대 편입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시험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세대 시험장 갔을 때 전혀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시험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연세대학교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잘 충족해야 되고요. 글자 수를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자료 중점형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이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표나 그림, 그래프, 보기 이런 자료들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힌트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4.88대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대가 연대보다 더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고대는 수능 후에 시험 보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일단 보험으로 고대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대야말로 연대보다 훨씬 더 허수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성적이 잘 나오면은 고대 시험 보러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시험 보러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수능 전에 시험 보니까. 그래서 연고대가 각각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전부가 아니다. 많이 빠질 겁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이 허수로서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엄청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은 많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바짝 준비해도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이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 경쟁률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6.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이죠. 성대는 전통적으로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막 고대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높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대보다는 좀 많이 당연히 경쟁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준비하기 굉장히 쉬운 학교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성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출을 조금만 보게 돼도 성대에서 추구하는 방향, 성대에서 좋아하는 유형이 무엇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선 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높지만 마찬가지로 성대도 실제 시험장에서 경쟁률은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연세합사도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성대 법대, 성대 글로벌학과를 합격했었는데요. 저도 합격할 때 제가 썼지만 정형화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차별화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 3번 유형 같은 것들인데요. 내가 양방향적 접근을 하거나 균형적 사고를 통해서 나의 사고력의 우위성, 그러니까 내가 종합적 사고, 내가 전체를 통괄하는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성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장들 한두 문장만 잘 써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는 90.69대 1이 나왔습니다. 서강대도 성대만큼 이제 만만치 않죠. 꽤 경쟁이 높게 나오는데요.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보통.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3, 2, 2는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최저 맞추는 게 또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이 3, 2인 친구들이 서강대를 수능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인데 서강대는 성대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연대랑 고대랑 비교하면 연대가 좀 더 까다롭고요. 왜냐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도구 제시문을 대상 제시문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도구들의 속성들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속성들을 하나하나 대상에 잘 녹여 써야 돼요. 이 녹여 쓰는 과정에서 학생의 능동성, 학생이 제시문을 잘 소화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난이도가 성대보다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대, 서강대 중에 어느 한 대학 기출을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서강대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되면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학생들은 더 합격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대신 성대는 양치기가 가능해가지고 그냥 최근 5개년치, 3개년치를 그냥 막 기출을 풀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서강대, 성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는 125.08 대 1이 나왔는데요. 원래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를 보험으로 쓰기도 하고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편입 준비한 친구들도 한양대도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또 결합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허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양대는 좀 다른 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예 허수가 아니라 실제 연고대 편입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도 한양대를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원래 연고대 편입 준비하러 왔다가 한양대 시험 보고 한양대 붙어가지고 한양대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한양대는 허수가 아닙니다. 한양대에서 오히려 연고대 편입 보는 괴물 형님 누나들 여기로 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한양대학교는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125대 1인데 이 125명이 다 간절하단 말이야. 제발 한양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기 살기를 매달립니다. 수능 망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희망이 한양대고 연고대 편입 준비하는 형 누나 언니들도 전부 다 한양대는 내가 그래도 수능 없이 논술 100%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정말 각 잡고 준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양대는 경쟁률이 125이지만 허수도 굉장히 낮다. 하지만 저 연세합사도 한양대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한양대도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양대 합격하는 방법은 이전 한양대 합격 영상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보는 사람 중에서 80%가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의견 주시면 제가 다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꼭 연세합사의 멋진 제자가 돼서 합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합격하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꼭 합격해서 연락 주시고 저를 직접 만나러 오십시오. 다들 모두 화이팅!